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우리로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공세를 펴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다 탈환하는 그 과정,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도 완전히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서 이 하르키우주 쪽에서 너무나 빨리 우크라이나가 진군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뢰 제거 전차,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전차는 우리하고 좀 달리 포도 없어요. 우리는 이 K1 전차에 포 있는 그냥 K1 전차 앞에 쟁기를 달아서 이제 가는데, 여기는 그냥 포 없는 포탄만 있는 희한하게 생긴 지뢰 제거 전차인데, 그 전차가 BMP-2 장갑차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고 T-72 전차 한 대의 항복도 받아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렇게 전선에선 주어 터지고 있는 러시아가 또 이분 정말 뭐 세계 최강, 우주 최강입니다. 6세대 전투기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웃기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들이 애지중지하던 미국의 UH-60A 희곡 훈련하다가 한 대 추락해서 정말 가슴 아프겠다라는 소식부터, 미국의 수송사령부가 로켓 배송, 전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주요 물품을 배송하는 이 초고속 로켓 수송체계, 이거 드디어 이제 착수했다라는 건데요. 이 5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군 중고기체 16대를 기증받아 아프가니스탄 군이 운용했다가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UH-60A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수도 카불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탈레반 수뇌부가 가장 신뢰하는 고성능 헬기로 애지중지하는 헬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군수 지원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 측과 KF-21 공동개발 수정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측에 수호이 57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가리지 않고 무기 계약을 남발하는 인도네시아의 행태를 볼 때 이제는 진짜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손절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은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방산업체들에게는 사실상의 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시경제체제로 들어갈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자원의 군수산업 우선 투입과 우랄바곤자보드 등 전투장비 생산 공장들의 24시간 비상가동체제를 지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F-16V 전투기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그리스가 튀르키예의 약을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공군이 154대를 운용 중인 F-16CD 전투기의 바이퍼 개량 초도본 2대가 현지 시각 9월 12일 그리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온라인 쇼핑몰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는 로켓 배송이 미국에서는 진짜 로켓을 이용한 대륙간 초고속 배송 시스템으로 등장할 모양입니다. 미 수송사령부가 미국 로켓 연구소와 초대형 제사용 로켓을 이용한 대륙간 초고속 로켓 배송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서 뺏은 16대의 UH-60 이걸 VIP 수송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건 알아가지고 밀8이나 밀17 러시아제 헬기 승차감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제 이 UH-60을 VIP 수송용으로 쓰는데, 다행히도 훈련 중에 추락해서 한 대가 사라졌는데, 자, 이 헬기 한 대가 사라졌다는 것보다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후속 군수지원 이제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운용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으로부터 압수한 미국제 무기들의 사용 연한이 다 돼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수호이 57 탑건2에도 보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강한 포스를 풍기고 나와가지고 이 탐 크루즈가 조종하는 F-14 탐캣 초구형 전투기에게 격추당하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는데, 이 수호이 57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게 공동 생산하자라고 제안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인도네시아하고 한국하고 KFX, 이 KF-21 만드는 그 계약 내용을 수정한, 아니 계약을 중간에 수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 8천억, 뭐 올해도 하면 8천억 훨씬 넘겠죠. 그 분담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F21 이거 러시아는 KF21 그만두고 우리하고 수호이 57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하고는 빨리 청산하고 그냥 폴란드나 이런 데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우리 혼자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팔면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전 정부가 도대체 이 인도네시아에 무슨 코가 끼었길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랄바곤자보드 등 이 방산업체에게 러시아 정부가 야 24시간 가동해 야근해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전차 공장들도 결국은 요즘 전차들은 반도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무기가 없다 보니까 전방에서 판판이 깨지고 또 탄약이 없다 보니까 북한 같은 그런 쓰레기들에게도 탄약을 공급받고자 식량, 연료 이런 거 지금 주고 탄약을 받아오고자 하는데 참 불쌍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 그것도 6개월 넘게 지나서 이제서야 전시 가동 체제 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이 전쟁에서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랬어야죠. 뭐 이런다고 개선은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전황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리스가 F-16V 전투기 개량을 했어요. 154대. 터키, 튀르키예는 200대가 넘는 F-16. 그리스는 154대를 운영 중인데 그 그리스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F-16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2대를 이제 초독이 가져와서 이렇게 기자들 불러서 공개하고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도 지금 뭐 업그레이드 했지만 이 터키도 하고 싶죠. 그런데 미국이 니들 안 돼. 그냥 수명 연장 그리고 소폭 업그레이드 그거 정도만 해줄게. 왜? 니들은 나쁘니까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터키는 F-16V를 사는 것도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고 그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은 반면에 터키하고 굉장히 감정이 나쁜 이 그리스는 라팔 도입했죠. 36대. 거기다가 154대의 F-16 중에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는 안 하겠지만 상당수를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 이제 수량이 수적인 열세가 그리스가 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해서 공군력이 그리스가 더 강해지는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이렇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재사용 로켓이죠. 쏘아 올려가지고 1단 로켓은 다시 내려가서 재사용하고 2, 3단은 중간에 떨어지고 이제 뭐 가격이 싸니까 이건 놔두고 그리고 마지막 탄도 부분이라고 하는 이 위성 발사체 이건 다시 쑥 뒤로 내려가서 착륙장에 안착해서 여기에 있는 화물을 즉 위성이나 아니면 탄두 이런 게 아니고 화물을 내려서 배달하는 로켓 배송 지금 미국 수송사령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독일에다가 독일 미군 기지에다가 뭔가 중요 부품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거 1시간 만에 보내줘. 또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빨리 보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건데 정말 로켓 배송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서방 세계의 반도체 공급 차단으로 당장 쓸 미사일 제작도 불가능해진 러시아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입으로 싸우는 실력은 정말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 전투기를 기반으로 드론, 우주 및 지상 시스템과 연동되는 6세대 네트워크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 전투기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NGAD와 유사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통합항공기 제작공사인 UAC가 현지 시각 9월 12일 밝혔습니다. UAC 유리 슬라우사르 사무총장은 6세대 항공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무언가가 아니며 수호이 57 전투기는 6세대 전투기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이라며 수호이 57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라우사르 총장은 우리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유인, 무인 시스템 모두를 아우르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라며 이 전투기는 하늘과 우주, 무인기, 유인 전투 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UAC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생산 라인 확장에 따라 매년 12대에서 14대의 수호이 57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전투기들은 차세대 이스델리아 30 엔진으로 강화된 후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UAC 측은 2025년 이후가 되면 이스델리아 30 엔진을 장착한 수호이 57 전투기가 S-70 오어트닉과 짝을 이루는 6세대 항공 전투 시스템의 기본 바탕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들의 특성과 거의 유사한데요. 첨단 반도체 수급이 막힌 러시아가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이 필수인 이런 6세대 전투기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지금 뭐 그냥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예요. F-35가 공중급유 받고 있는 그 사진을 앞에 다 제거하고 뭐 이렇게 날개 좀 개조하고 한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수호이 57 러시아의 지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 스텔스 성능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전투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네트워크, 이게 이제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인데 그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을 생산해내야 돼요. 전자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지금 F-35나 F-22에 들어가는 이런 엔진 가지고는 안 된다, 전력 생산을 다 못 해낸다 해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추가로 따로 6세대 전투기용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이 전력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스델리아 30 가지고 하겠다. 또 이스델리아 30도 벌써 이 극동지역에서 시제기가 2대나 추락했지 않습니까? 이 수호이 57 한 대 추락했고 이스델리아 30 엔진 장착한 수호이 35 한 대 추락했고, 그럴 정도로 아직 미완이에요. 자, 그런데 6세대 전투기는 네트워크 기반의 뭐 종합 어떤 그 전투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6세대 전투기 시스템의 핵심은 전투기입니다. 그 전투기의 스텔스성이 지금 5세대 전투기보다도 압도적으로 개선된 그런 스텔스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러시아의 말을 보면 6세대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무언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냥 수호이 57 조금 손봐서 그냥 우리는 이거 6세대야 라고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아가리 파이팅이라고 하죠. 이 아가리 파이팅은 세계 최강인데 실제 지금 전투부터 보니까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세대도 제대로 구현 못한 그 기체 가지고 6세대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6세대 러시아 건 별로 겁 안 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메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 초 동부전선 전역에서 실시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고대 해전에서나 볼 법한 충파 전술로 러시아군 장갑차를 파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9일 하르키우주 발라클레아 방면에서 오스킬강 일대의 쿠판스크로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 T-64 전차가 러시아군 BMP-2 보병 전투 장갑차를 충파로 파괴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9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발라클레아에서 P-78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베셀레 마을 외곽에서 벌어졌는데요. 갑작스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당황한 러시아군은 황급히 방어진지를 이탈해 도주를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군 전차부대에 곧바로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부대의 선두에는 지뢰 제거 임무를 맡은 T-64 마인 롤러 전차가 섰는데요. 울창한 가로수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군 BMP-2 장갑차를 보고 놀라 기관총 사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T-64 지뢰 제거 전차의 동축 기관총은 탄이 걸려 작동하지 않았고 당황한 포수가 해치를 열고 포탑 위로 나와 기관총을 쏘려 했는데요. 전차장은 포수를 멈추게 한 뒤 조종수에게 전 속력으로 러시아군 장갑차를 들이받으라고 지시해 마인 롤러로 BMP-2 장갑차의 좌측 뒷부분을 강타하게 했습니다. T-64 전차의 충파 공격을 받은 BMP-2 장갑차의 차장과 조종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장갑차 위에 타고 있던 보병들도 충돌의 충격으로 모두 떨어졌는데요. 이들은 T-64 전차 바로 뒤에 따라오던 장갑차에서 하차한 차량화 보병들에 의해 한순간에 정리됐습니다. 공격받은 BMP-2 장갑차는 궤도가 이탈되고 차체가 완전히 망가져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적 장갑차를 들이받아 파괴할 생각을 한 우크라이나 전차장의 순발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뢰 제거 장갑 전차예요. T-64 차체를 바탕으로 여기 지금 포방패가 있는데 포가 없어요. 포 없고 그냥 이 앞에 이제 이 롤러를 달아가지고 짓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쟁기를 K1 전차 앞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쟁기로 이제 떠내서 이 대전차 지뢰를 떠내는 방식인데 여기는 그냥 무차별하게 밟고 지나서 여기서 그냥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그냥 강력한 쇳덩이겠습니까? 지뢰 제거 전차를 앞에 선두에 세우고 그 뒤에 장갑차 그리고 그 뒤에 전차 이렇게 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하루에 50km씩 진격하다 보니까 러시아군도 여기까지 설마 오겠냐 하고는 이 커브길에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도 설마 뭐 여기 있겠냐 하고는 막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숯불이 있으니까 커브 딱 도니까 있는 거예요. 당황하죠. BMP-2 장갑차에는 30mm 기관포가 있습니다. 그거 돌려서 쏘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포는 지금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전차들이 앞으로 추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30mm 기관포 맞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당황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축기관총 14.5mm 쏘려고 해보니까 탄이 걸려서 안 나가요. 그래서 당황해서 포수가 밖으로 나와서 이 기관총을 쏘려고 하는 걸 전차장에 스톱 나가지 마 하고는 달려 해가지고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갑차 뒷부분 완전히 박살났고 보시다시피 기동륜 뭐 이거 좀 날아갔습니다. 이게 날아가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완전히 들이받아서 박살내버렸고 또 러시아군 장갑차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장갑차 위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뒤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장갑차가 이렇게 있는데 커브길 들어서 뒤로 왔는데 그러면 빨리 30mm 주포를 돌려서 쏴야 되는데 뒤에 지금 사람이 잔뜩 타고 있으니까 포를 돌릴 수가 없죠. 그러던 중에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보병들 그냥 위에 걸타져 있던 보병들 다 그냥 튕겨서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고 이 안에 있던 전차장과 조종수는 그 충격에 의해서 즉사해 버렸고 그리고 이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던 보병들을 바로 뒤에 있던 BMP-2 또 역시 우크라이나 장갑차에서 하차 보병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바로 정리하고 쏘고 생포하고 그 앞에 T-72 전차가 있었는데 뒤로 돌아와서 쏠 생각 안 하고 이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보고 그 뒤에 또 전차 따라오는 걸 보고는 바로 내려서 항복 해버렸다라는 건데요. 야, T-64 포신도 없는 지뢰 제거 전차가 적 장갑차 그리고 전차 이 한 개 소대를 완전히 경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말 황당한 그러니까 평소에 장갑차 위에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신속하게 돌려서 사격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포신을 돌리면 자기 보병들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네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차장 아주 순발력이 좋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